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이민년 양력 5월달 토끼띠분들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 이제 성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면서도 경계성이 참 강한 분들. 그래서 때로는 타인들이 봤을 때 냉정하다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단법을 다 쓰고는 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예감, 직감, 육감이 빠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의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 깔끔한 내모,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선량하신 분들, 좀 깨끗하다, 온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지구력이 약하다.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무리 속에 있으면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죠. 그리고 이성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가져. 이게 그러니까 도화예요. 요 단어가. 도화살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토끼띠 분들과 좋은 궁합. 토끼와 돼지가 만났어. 그러면 돼지의 순진함과 그리고 또 열정적인 면, 그리고 토끼의 포용적인 면이 잘 맞는다. 그래서 상생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끼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둘 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고 또 학습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일적인 부분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이 넘쳐나기 때문에 상생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 토끼띠와 개띠가 만났을 때의 궁합. 요건 이제 일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성 관계를 볼 때 서로 끌리는 거. 눈빛만 봐도 또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극인 관계는 토끼띠와 닭이 만나면요, 고집이 센 닭띠와 또, 토끼띠는 웬만하면 어울렁더울렁 모두가 다 좋은 그런 이제 평화주의자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겠죠. 네. 그리고, 토끼띠와 말띠. 독립적인 말띠와 또 의존적인 토끼띠가 만나면 서로 마음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잦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와 원숭이띠가 만나면 서로 이제 참고 지내긴 지내.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참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격 차가 나고 신뢰가 떨어져. 그러니까 시작은 좋아도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부간의 인연을 맺고 산다 해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몰라서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왜 이래,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관계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운세로 들어가서 36살 정묘생 분들 5월달 운세는요, 직장이나 사업 관련 부분 운이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투자한 부분에도 수익이 돌아오는 달이고요.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 문서 매매 운이 강하고 또 쓸데없는 주위의 인간들이 정리되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관계에 의해서는 내가 필요로 의해서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맺는 인연, 그리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그런 수도 있겠는데, 또 이런 이제 인연을 맺다 보면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 5월 달에는 토끼띠 분들 주변에 인간 정리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굳이 내가 마음 아파하기보단 이젠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마음으로는 진짜 머릿속으로는 헤어지는 게 분명히 맞아. 근데 마음에서는 못 떨고내는 경우. 근데 이제 5월 한 달에는 이런 이제 잔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쓸데없는 인연들은 정리해 가야 되는 때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관계에는 이렇게 복잡한 심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금전적으로나 사회생활, 회사생활, 뭐 학교생활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 진행이 된다. 그리고 뭐 남들한테 인정받는 시기, 이건 이제 사회생활이겠죠.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 을묘생.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춤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이행을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닿고 뭔가 진행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 힘이 됐든 다른 사람이 도와주든 끌고 가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주춤하고 계시다 보면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시면 그에 따른 분명히 보상이 오고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어떤 회사 내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나의 능력을 표출하실 때가 된 거예요. 너무 뒷걸음치지 마시고 본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본인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으니 그걸 모든 사람에게 표출하고 알려주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잡으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2022년 이민년에는 5월 달이 적기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계묘생. 자, 문서 이동 변동 수가 들어옵니다. 자, 임대 계약 성사 말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방향은 꼭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사를 가셔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손을 함부로 댔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잘 결정을 하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제에 엮여 있거나 법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 연루돼 있으면 이 또한 관제 승소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머리 썩고 있는 법적 관련 일은 본인의 편에서 손을 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위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고 본인이 포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채워지는 일이 있다. 등 돌렸던 사람과의 화해의 자리도 마련이 됩니다. 여기선 뭐 자식도 될 수가 있고 형제도 될 수가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좀 뭔가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고 또 옛일은 잊어버리시고 사람 인간관계라는 건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마음적인 좀 여유를 갖고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72 신묘생분들. 뭐 별로 활동량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요 나이 때는 또 감투를 쓰시고 외부의 일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설, 시비수 조심하셔야 되고 또 관제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근심이 쌓이는 달이야. 내 걱정보다 남들 때문에 또 탈이 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내 가족이 됐든 아니면 내 회사 직원들 때문에 됐든 간에 주위 사람, 내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리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래도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다 보니 건강에도 좀 악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서 별 탈 없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또 신경이 바짝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이라든가 또 실수가 연발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시고 또 내가 대인배가 되셔야 돼.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건 잘났건 일단은 내가 다 감싸주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5월달 한 달이 더 순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두통으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은 뭐냐? 내 마음 안정. 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어떠한 일의 발생에 있어서 원망보다는,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네. 자, 5번째로, 김효생, 84. 자, 내 문서가 나가야 되는 달이에요. 이럴 때는 전 영상에 또 설명을 해드렸지만 문서를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내보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서가 나가야 되는데 굳이 그 문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 문서로 인해서 또 근심걱정이 생기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식들한테나 아니면 매매를 하셔도 되고 자식들한테 문서를 넘겨주는 그런 달로 보셔도 되겠고요. 적정한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근심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또 금전으로도 손해를 보실 수가 있고 또 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년 5월 달에는 내가 주변 정리를 하고 문서 정리를 하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을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이동 변동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연세 있다고 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어디 이제 묶어 놓는 돈이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토끼띠 분들 양력 5월달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죠? 양력 5월달도 준비 잘 하셔서 탈 없이 무해무탈한 한 달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화당 처녀보살은 또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정진하고 만 백성 또 여러분들 모두 국민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는 날까지 신령님전 기도 발언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개묘년 2월달 토끼띠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토끼띠 분들 개묘년에는 뭔가 운기가 발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가 들어왔죠. 이민년 한 해가 힘들었다라고 하면 개묘년부터는 내가 도약할 수 있는 뭔가의 발판이 마련이 되고 또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951년생 신묘생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건강적인 문제도 근심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 연세가 들다 보면 사람이 아픈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두루두루 잘 살피셨으면 좋겠고 문서에 관한 이동, 변동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올해는 윤달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양력 2월 달부터 그 후 차후로 2달, 3달 이쪽 봄까지 다 연결이 돼서 문서의 이동 변동수가 크게 들어오니까 계획하고 있으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쭉 진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동 변동수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사를 가실 때는 꼭 나한테 맞는 방향인지 삼살방위가 어딘지 대장군 방위가 어딘지 요거는 참고적으로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꼭 하셔서 이사를 한 후에도 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드시면 몸수로 치는 운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으니 그런 건강에 관한 부분 때문이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방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은 꼭 따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한 이사를 하셨을 때 집에 인테리어나 벽지, 도배 장판 못 하나 박는 거 이런 문제 동토라고 해요. 동토바람이 불게 돼도 건강과 분명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2월 달에는 괜찮다, 이동 변동수가 있어서 괜찮다 하더라도 못을 박아도 되는지 어느 방향은
되고 또 어느 쪽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내가 소식이 끊겼거나 아니면 연락이 좀 두절이 돼서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연락이 다시 올 일이 있고 또 헤어져서 못 만났던 가족이나 뭐 친척, 지인 다시 소통의 시간이 돌아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제 뭐 자식과 부모 간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명절 때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양력 2월 달부터는 그런 이제 화합, 뭐 화해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마음이 그만큼 더 편안해지고 또 가족 간에도 화합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월 달이 되면서는 본인들이 이제 봄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신묘생 분들께는 밭에다 이제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개묘년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내가 계획을 삼고 올해는 뭐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딱 잡아 놓으셔야지 끝에 가서도 내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했구나. 올 한 해도 뜻깊게 보냈구나.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2월달 신묘생분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거 충분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실천을 하시고 마음속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행동하고 실천하라. 요걸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3년생 계묘생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갑성주가 들어오죠. 환갑성주는 예전 같으면 이제 환갑잔치를 해드렸습니다. 오래 살아서 이제 앞으로도 또 건강하게 사시라고 환갑잔치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세 시대다 해서 요즘 환갑을 잘 안 챙기죠. 근데 이 환갑성주가 들어오면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생기고 또한 이 변환점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의 입지가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직책이 생기거나 또한 뭐 명예를 얻거나 이런 좋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성주가 안정이 됐을 때예요. 반대로 성주가 난동이 났을 때는 집안의 대들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돈벌이를 남자분들만 하지 않기 때문에 성주의 몫을 집안의 대주로만은 잡질 않아요. 그래서 뭐 남자분, 여자분, 계묘생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계묘생 분들께는 61살 환갑성주 때 성주가 난동이 나면 오히려 쓸데없이 돈이 나갈 일이 생기거나 몸수로 치는 운이 생기거나 그리고 멀쩡히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거나 영업이 안 되거나 이렇게 주위를 살펴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간에도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싸움이 자꾸만 생기고 쓸데없는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생겨서 집안 자체도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안정이 되고 난동이 되는 그게 이제 극과 극인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61살 계묘생 분들은 환갑성주를 놓치지 마시고 자리 안정을 시키셔서 집안에 대들보, 기둥뿌리가 제자리를 잡고 올바르게 쓰는 그런 역할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동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명화당 처녀보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동 운맞이, 성주맞이 참여하셔서 2023년도 계묘년에 운기를 발복을 시켜서 3년 가시는 분, 5년 가시는 분, 7년 가시는 분, 10년 대운까지도 잘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명심하셔서 실천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꽃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문서 이동 변동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자, 양력 2월 달에는 본인들께 들어오는 운기가 내가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 시기예요. 움츠리고 있으면 운기 자체가 들어왔어도 그걸 펼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 되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물기를 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내가 명예가 얻어지고 감투를 쓰실 일도 있어서 뭐 사회적으로 진급을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뭐 선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러서지 마시고 최대한 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으신데도 요 연세가 되시면 왠지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여태껏 좀 뭘 하고 살았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더 가지시고 본인들께서는 살아온 세월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도 이제는 좋은 일들 많이 만끽하면서 사실 수 있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께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올 테니 2022년도 개묘년 2월 달에는 나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시기로 발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년생 49살 되시죠? 9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을묘생분들 양력 2월달 나에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져 가고, 또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생기고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달이 될 거예요. 이럴 때는 또 내가 운이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다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왜 보통 점을 보다 보면 거의 상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그럼 이제 운 들어왔으니까 저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운이라는 건 제 명화당 처녀보살을 생각했을 때는 애기 다루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의 말소리에 운은 더 발복이 될 거고, 그 기운이 나쁜 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자꾸만 알아주고 하다 보면 좋은 기운만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께 성공 성자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묘생분들 양력 2월 달은 내가 한숨 돌리는 시기가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 단거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을 둥 말 둥 악을 써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셔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었을 때 진짜 숨 가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착점에 딱 다다랐을 때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상장이 있을 거고 선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또한 뭐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셨겠지만 남들이 지금 어려운 시국이더라도 을묘생분들은 2월 달부터는 운기 발복으로 인해서 확장이나 이전 이런 거 계획하시는 것도 추진을 하셔도 되고, 사회적으로도 본인들이 인정을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려서 얻고자 하는 게 내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단 욕심이 과하면 또 이게 화를 부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그때마다 자랑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좋은 일이 생겨도 정말 이만큼 벌었어, 그럼 차라리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데 쓰세요. 그냥 나 지금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데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막 떠들고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오히려 내가 그 벌은 돈도 갖다가 다 내다 버려야 될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좋은 데다가 보시를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그렇게 쓰시고, 이제 남들에게 굳이 여기저기 알리지 말아라.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관제가 끼고 내가 잃을 게 생길 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월 달에는 운이 좋다고 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없던 말도 만들어서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조심, 말 조심,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7년생 정묘생분들 2월달, 자, 정묘생분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다른 토끼띠 분들과는 좀 다르게 한 걸음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본인들이 움직임이 바빠지고 피곤함에 지쳐서 너무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이제 앞설 텐데요. 그러면 2월 달은 힐링의 시간을 갖고 내가 좀 에너지를 축적을 해놓고 그 다음 세력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하기에 2월 달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시기를 마련을 하면
2023년도 개면연 3월 달부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보다는 남들보다 더 왕성하고 또 더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채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꾸준히 하시되 내 스스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여태껏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요 나이 때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름 어떤 누구는 나보다 진짜 잘 돼 있고 나도 열심히 하고 또 생활했지만 남들보다 돈도 벌어놓은 게 없고 그래서 좀 자기 자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 하는 것 또한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잊어버리시고요. 정묘생분들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더 치밀하게 1번서부터 10번까지 차례차례 이제 이뤄가는 그런 순서만 남았으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늦지만 처져 있지만 더 이루어질 게 많다란 얘기예요. 다 채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2월 달부터 제대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다 보면 또 3월이 가고 4월이 갔을 때도 어느새 반절이 지났는데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이제 후회를 또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월 달은 내가 어디에다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지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건강 쪽으로 봤을 때 감기가 걸려도 다른 때는 수월하게 그냥 금방 났었는데 컨디션에 저하가 오게 되면 약발이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어서 미리미리 이것 또한 예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9년생 기묘생 분들이죠. 학업에 충실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력 2월 달이 오면서 이동 변동이 크게 들어오고 또 문서의 운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합격 문서도 문서로 보니까 취업 성불의 이동 변동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든 귀인이 발복이 되고 내가 뜻하건 뜻하지 않건 있는 자리에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동의 변동은 나쁜 이동 변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본인네들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수준이라 과연 내가 이 자리로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계기가 생기시면 바로 옮겨 앉으시는 게 개묘년 한 해가 평탄해지고 또 그 다음 해까지도 쭉 바라봤을 때 내가 옮기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길 거고 그리고 다른 때 같을 때는 야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핀잔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개묘년 2월 달부터는 너가 이런 걸 잘하는 애였구나 왜 여태껏 몰랐지? 이런 식의 이제 본인만의 그런 능력이 남들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여태껏 이제 많은 노력과 또 나름대로 집에서 눈치 보고 마음 둘 데 없이 밖에 가도 눈치 보고 집에서도 눈치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요. 개묘년 2월 달이 되고 나면 내 마음에도 기쁜 생각, 좋은 생각이 많이 들 거고 밖을 쳐다봤을 때도 그런 이제 여유가 생길 거예요. 사람이 운 자체가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면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없어져요. 좋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2월 달이 되고 보면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제 뭔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도 성격이 괜찮네. 이렇게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이건 바로 곧 본인들한테 대운이 들어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꽉 잡으시고 그 운기 자체를 끊기지 않고 잘만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개묘년 한 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 이루시고 물론 1년 12달 365일 하루하루가 다 해가 바짝 뜨지는 않아요. 어느 날은 비가 오고 또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장마 때는 뭐 벼락도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둥번개 치고 이런 세월 속에 버티냐 못 버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띠분들 2023년도 개묘년 한 해가 무탈하시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소원은 당연히 이루셔야 되겠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